안녕하세요. 오클루 신지훈 대표입니다. 격투기를 했을 때 가장 위험한 눈의 부상은 무엇일까요? 골절, 아니면 인대 파열, 아니면 치아 손상, 어떤 것들이 가장 위험할까요? 사실 눈과 관련된 부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기관들은 한 번 손상을 입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기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눈, 치아, 청력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인 눈은 더 위험성이 높겠죠. 일반적으로 치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치아 하나당 3천만 원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경제 조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도 가격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눈은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겠죠. 격투기에서 눈 부상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할까요? 관련 연구 자료를 찾아보니까 MMA 격투에서 한 70%가 한 건 정도는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눈과 관련된 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안과적인 부분도 있고 시각 기능적인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은 가장 외부에 이 눈을 감싸고 있는 건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그 눈꺼풀에는 이제 피부도 있고 근육도 있고 우리가 이제 분비물들을 내는 샘도 같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눈꺼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구가 있겠죠. 그 안구를 감싸고 있는 벽이 안화라고 합니다. 그 안화뼈에 지방도 있고 경막 같은 걸로 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안구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달라붙어 있다. 옆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구는 가장 앞부분부터 각막, 그리고 그 안쪽에 전방,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있고 그 뒤쪽에 유리체, 그리고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막 뒤쪽으로 시신경이 나아가서 뇌와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격투기에서 많이 부상이 일어나는 5가지를 추려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이 눈의 형상을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꺼풀 찢어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눈꺼풀은 피부가 있고 근육이 있고 이 분비물을 내보내는 샘이 있다고 했는데요. MMA 부상 중 한 43%가 이 눈꺼풀의 찢어짐으로 발생을 합니다. 보통은 피부의 연조직의 손상이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지만 위험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안과적으로 진단을 받고 봉합만 잘 한다면 예후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각막 손상입니다. 각막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맨 위층부터 각막에 상피가 있고요. 그 상피 아래로 보호막막이 있습니다. 그 보호막막 안쪽에는 실질이 있고요. 이 실질을 걷어내는 수술이 보통 굴절 교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질 뒤쪽으로는 데스맨막이 있고요. 그 가장 안쪽은 이 각막의 펌프 역할을 하는 내피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각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곳을 혈관이 없게 깨끗하게 보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도 들어올 때 신경에 이 코팅을 하지 않고 눈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절연 코팅은 약간 흰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각막의 투명성에 영향을 줘서 옷을 벗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자극만 가더라도 엄청나게 예민하게 통증을 느끼고 눈의 불편감을 앓게 되는 거죠. 이 각막이 손상을 입는 경우는 경기를 하다가 눈이 찔리는 경우들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긴 한데요. 관련 연구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각막 가장 표층, 상피 부분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피 부분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신경이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자극을 받더라도 통증이 심하고요. 눈부심도 느끼고 시야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그 자극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상피는 일주일 간격으로 다시 재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면 다시 복원되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눈과 관련된 안과적인 진단을 받으시고 눈의 염증이나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상부터는 이제 시각 기능과 관련된 부상들이 좀 있습니다. 안화 골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안화는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화 안쪽에는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근육도 있고 안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화에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부속기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안화는 아랫부분, 그러니까 하측 부분이 가장 얇습니다. 그 얇은 부분이 파손이 되면서 근육을 찌르거나 안구를 손상을 입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은 그 바로 위쪽에 있는 근육을 찌르는 경우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요. 이 MMA 경기에서 안화 골절의 비율은 한 17%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화가 골절된 상태에서 근육을 찌르게 되면 근육이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붓게 되고, 근육 자체가 부서진 안화 틈새에 끼어 들어가서 안구를 움직이는 것을 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화 아랫부분에 존재하는 근육이 하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이렇게 모형을 보시면 아랫부분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랫부분의 근육은 눈을 아래 위로 움직일 때 작용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위아래로 갈라지는 복시 증상을 가지거나 안구 움직임 자체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증상들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그 격투기 선수들 같은 경우도 많은 영상에서 보니까 측면을 바라볼 때 갈라짐이 있어. 그리고 격투기 선수 정산성 코리안 좀비 같은 경우에도 이 복시 증상 때문에 시기능 재활을 받았다라고 영상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화 골절 자체는 뼈가 부서지기 때문에 위험한 것보다 부서진 것 때문에 발생되는 부가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수술을 통해서 안화를 처치를 하고 근육 자체가 끼어 들어갔던 것들이 빠지더라도 근육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각 기능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안근을 손상을 입는 경우입니다. 외상성 복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 역시도 눈을 찔릴 때 외안근을 부상을 입는다는 건데, 우리가 안구 주변으로 총 6가지의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아니면 뭐 왼쪽,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전시키는 근육, 이렇게 총 6가지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을 다치게 되면 그 각각 맡고 있는 근육의 방향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찌르게 됐을 때 눈 안에 한 2cm, 3cm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면 눈꺼풀 바깥에서 바로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 부분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외상성으로 생기는 복시들은 근육이 회복되면서 수준외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이런 증상들이 잔류하고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팔을 다치고 난 다음에 팔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근육을 쓰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재활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상을 가진 경우에도 검안학적으로 시각 재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망막에 부상을 입는 경우인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빈도가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안구 모형을 보면은 눈에 빛이 들어가서 맺히는 필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필름 역할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망막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면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박리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 떨어진 부분들은 우리가 뇌에서 그냥 검정색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을 받는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눈과 관련된 안과 검진을 자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눈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참 어려운 기관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적인 측면의 검사와 시각 기능적인 측면의 검사를 잘 받으시고, 회복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격투기 선수에게는 안과 검진과 시각 기능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각 기능과 눈과 관련된 부분에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시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클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이었습니다.